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의 진행을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두 분의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신경과 오윤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교수님과는 첫 시간인데요.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어떤 각오로 나오셨습니까? 파킨슨 TV를 통해서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준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나와서 일단 기분은 좋은데요. 좀 긴장도 되고 네.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 교수님 어떤 각오로 나오셨나요? 제가 평소에 진료를 할 때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환자분들이 저랑 말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으시고 충분히 못 물어본다고 시간을 항상 모자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천천히 말씀 좀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했던 교수님들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누가 되지 않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떨리신다면요. 제가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처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 교수님,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일단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먹는 거라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뭐 어디 큰 병에 걸리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많이 권하잖아요.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뭐 먹어야 되냐 먼저 물으시는 경우들 많고요. 뭐 먹으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으시거든요. 이게 그만큼 걱정이 많으시고 또 가족분들한테 보호자분들이 정성을 쏟으려고 하시는 질문인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의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가족이기도 하고 보호자이기도 하거든요. 감기에 걸리기만 해도 뭐 유자차가 좋다, 꿀차가 좋다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환자로서 내가 이게 먹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받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대신해서 많은 질문 이분들께 쏘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성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보시는 분들은 모두 이제 파킨슨병에 좋은 음식이 뭔가 굉장히 기대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한희경 씨도 그러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워드를 드리면 한희경 씨가 OX로 대답을 하는, 답을 맞춰보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저를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유일하게 저 혼자 비전문가지 않겠습니까? 다소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신세가 다루듯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OX 퀴즈 첫 번째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저희가 달걀, 생선, 육류, 치즈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희경 씨 좋을 것 같으면 O 아니면 X 이렇게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X.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또 카더라 통신 많이 듣잖아요. 들어보니까 단백질이 많이 먹으면 뇌에 기름이 낀대요. 그래가지고 파킨슨병이 왠지 뇌 쪽에 관련된 질병이니까 안 좋다. 그래서 단백질을 절대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 고기 드시면 안 된다. 이래서 나 육류를 끊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윤상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아닙니다. 정답은 단백질은 해롭지 않습니다. 전혀. 아, 정답은 O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파킨슨병은 혈관에 기름이 끼는 질환인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갈등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이게 좋다, 또 어떤 분은 나쁘다 이런 얘기 두 가지 카더라 통신이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단백질을 먹으면 도파민 생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도파민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 타이로신하고 페닐알라닌이라는 것부터 생산이 되는 물질은 맞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을 많이 섭취하면 도파민 수치가 높아질 수는 있는데 그게 높아진다는 것뿐이지 그걸 먹는다고 해서 도파민이 잔뜩 생기니까 파킨슨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도파민을 많이 생성하는 물질이 있는지 확실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환자분들은 그런 걸 상당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외래에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신 질문이 왜냐면 섭생이란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도파민을 확 만들 수 있는 음식 없냐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늘 대답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은 음식을 통해서 만든 도파민이 뇌에 충분히 가는 것이 아니고 파킨슨병 치료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냥 음식은 그냥 어떤 거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에 관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저녁에 먹어라 이런 말이 있던데 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5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약의 복용 시기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또한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이후에 약을 복용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우리 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이제 혹시 방해를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만 주의하면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하고 적정하게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앞전 회차에서 한번 단백질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약물이 흡수가 되는 수용체가 단백질 수용체를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고단백 음식하고 약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약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복에 드시거나 한두 시간 식사랑 띄워서 약물을 드시라라고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백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약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라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킨슨 병에 이 음식 좋다, 나쁘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탄수화물인데요. 밥, 떡, 과자 이런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들인데 이 탄수화물은 파킨슨 병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희경 씨의 선택은? 저의 선택은 X! 왜냐하면 요즘 저탄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왠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염증이 잘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어떻습니까? 오윤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사실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물론 과다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탄수화물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영양을 위해서 중요하겠고요. 그래도 요즘에 또 건강을 위해서 흰쌀밥보다는 또 잡곡밥 이런 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그런 거를 먹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건강에도 좋듯이 파킨슨병 환자의 건강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왕이면 반은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 좀 바꿔주세요. 제가 연속으로 틀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상한 경향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킨슨 병에 이 음식 좋다, 나쁘다. 세 번째, 지방입니다. 실제로 논란이 많은 게 지방이기도 합니다. 지방은 뭐 사골이나 갈비나 우리가 삼겹살 기름 뭐 이런 데 주로 많이 있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중국 요리, 중화 요리에도 기름이 많거든요. 희경 씨, 저희가 지방이 파킨슨 병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방이요? 예. 이거 무조건 삑! 나쁘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이거는. 지방을 많이 먹으면 도파민 생성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것도 반만 맞다고 세모. 네, 감사해요. 세모를 드리겠습니다. 세모, 네. 세모. 일반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것은 건강적인 상식인데요.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당연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름진 음식이 맛있잖아요.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적절히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식도 상식을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뭔가를 듣고 그것만
환자분들이 집중해서 드시거나 그것만 뽑아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시거나 그런 건 안 하시고 건강에 좋은 기본적인 상식 안에서 움직이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킨슨 병에 이 음식 좋다, 나쁘다. 네 번째는 산입니다. 산은 저희가 신맛을 주로 내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과일이나 식초 이런 데 저희가 산성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산이 파킨슨 병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산 X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요, 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이미 약도 많이 드시는데 산까지 먹으면 위산과다로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계속 틀리셨습니다. 어떡합니까? 정답은 O입니다. 뭐예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제 약을 보통 많이 복용을 하게 되는데 약을 체내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위산이 분비가 돼야 되고 신음식이나 새콤한 음식을 먹게 되면 위산 분비에 도움이 돼서 약의 흡수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약제들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 위장 부작용인데요. 약을 먹으면 좀 메스껍고 심한 분들은 토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 좀 신 것을 먹으면은 이제 그런 위장 부작용을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죠. 우리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할 때 신 것을 먹으면 조금 증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신 음식은 파킨슨병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암 환자도 그렇고 큰 병에 있으신 분들, 특히 이렇게 약을 먹었을 때 메스꺼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파킨슨병 약을 먹을 때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정답은 한희경 씨도 약간 귀에 박혀서 그 익숙한 물질이 나올 것 같은데요. 레보도파? 아닌가요? 네, 레보도파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레보도파가 사실은 변하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결국에는. 도파민. 예, 네. 도파민 이제 익숙하시죠. 네. 그러니까 원인은 사실 도파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추신경계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화학 수용체 유발 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뇌 뿌리라는 부분에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이제 이곳이 하는 일이 사실은 이름은 막 되게 거창한데 이제 뭐 혀에서 미각세포 들어오는 맛이라든지 코에 있는 후각세포 들어오는 그 냄새 같은 것을 갖다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제 뇌 중추신경을 전달해주는 기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는 아주 좋은 기관인데 이곳에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도파민 수용체가 또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파민 수용체가 D1에서 5 해가지고 뭐 독수리 오형제처럼 5개의 수용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수용체가 D2 수용체라는 게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도파민이 딱 닿게 되면은 사실 이제 구토를 좀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 이제 그리고 또 위장관에도 말초신경계 위장관에도 또 D2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도파민이 닿으면은 방운동을 떨어뜨려서 구역구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도파민이 우리의 신경을 자극해서 이렇게 구역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제가 뭐 계속 틀리고 있으니까 괜히 뭐 이렇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고 참고로 저는 문과 나온 여자예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뭐 제 한 몸 희생해서 여러분들께 소중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저 참을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다음 문제 주세요. 제가 한희경 씨를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네. 제가 이제 섭외했던 분이고 실제로 상당히 박학다식하고 야무지신 분입니다. 이걸 너무 몰라, 너무 몰라. 한희경 씨 일부러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망가져 주시고 네. 희생해 주신 정신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예. 이번 문제는 좀 이지 쉽습니다. 쉬워요. 네. 파킨슨 병에 이 음식 좋다, 나쁘다. 예, 5번째입니다. 식이섬유. 예, 식이섬유는 실제로 과일이나 채소 이런 데 많이 들어있잖아요. 희경 씨 이제 정답 한번 외쳐주실래요? 식이섬유. 예. 당연히 도움되죠. 맞아요?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파킨슨병 환자들이 변비로 고생하신다는 얘기는 뭐 수차례에 걸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알파 시누클레인 이런 게 축적이 돼서 변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식이섬유를 먹으면 변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전문 용어까지 나오고 우리 사회자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윤상 교수님 이거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정답이신 것 같고요. 네. 변비에 우리가 식이섬유 많이 먹잖아요.
있잖아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뭐 유산균 같은 거, 또 요거트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음식으로 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좋은 약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은 또 좋은 약을 처방해 주실 거고, 조금 한 가지 덧붙이면은 우리가 변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 조절, 뭐 당연히 물도 많이 마셔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운동인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도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변비 해소에 식이섬유와 물, 그다음 운동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병이 걸리시면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일단 음식은 약이 아니고 음식이 병을 극복할 수 없다. 이게 일단은 대전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먹는 거에 관해서요? 예,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예. 나온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를 보시겠습니다. 이 음식 의외의 사실.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차나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 두 번째는 저희가 담배, 세 번째 술. 이렇게 저희가 환자분들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카페인, 술, 담배 다 끊어야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다른 병이었으면 의사들이 호통을 칠 법도 한데요. 파킨슨 병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관점들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카페인. 유 교수님, 카페인이 파킨슨 병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카페인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간 중도에 가깝게 많이 드시는 분들 맞아요. 많을 텐데요. 거의 블럭에 하나씩 별다방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있기 때문에 커피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파킨슨병에 걸렸을 때 이걸 끊으라고 하면 굉장히 아쉬워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의외로 근데 커피는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도를 좀 낮춘다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동물 실험에서 카페인이 대사되면 나오는 그 물질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 역학 연구에서도 카페인이 파킨슨병의 위험도를 낮춘다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제는 뭐 사실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확실한데요. 그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병 이전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하루에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콜라나 차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파킨슨병의 위험도가 40에서 많게는 60%까지 감소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저 있었습니다. 위험도가 감소됐겠네요. 그럼요.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입니다. 담배, 백해무익이라고 우리 많이 배워왔잖아요. 오 교수님, 설마 파킨슨병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흡연이 파킨슨병 자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병 진단 혹은 병 발병 이전에 오히려 흡연을 했던 사람들에서는 파킨슨병의 위험도를 낮춘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카페인에 관련된 연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어머. 있었고요. 또 이것도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이후에 흡연이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 왜 피우시냐 물어보시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한숨을 쉬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 연기가 나가는 걸 보면서 이 한숨이 밖으로 나가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 막연한 생각인데 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대단한 추리 아닙니까? 나름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사실 방금 전에 오윤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담배 역학 뭐 연구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2019년에 이제 한국인 그 데이터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관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흡연의 진짜 과거력, 그다음에 현재 흡연 중인 분들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도를 좀 낮게 나타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하면은 확실히 좀 파킨슨병 발병이 줄어드는 것 같다, 좀 예방하는 것 같다라는 게 보이는데 아마 그 원인이 그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이라는 성분 때문인 것 같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니코틴이 약간 도파민 신경세포를 좀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담배를 피면은 보호가 되는 것 같고, 특히 남성에서 좀 더 두드러진 그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데, 그럼 아마 남과 여의 차이는 이제 성호르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남자에 있는 그런 성호르몬 그런 쪽이 아마 담배를 폈을 때 조금 더 도움되는 쪽으로 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들어보면은 남자이고 흡연하는 분들은 뭐 파킨슨병 나을 것 같고 너무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은 파킨슨병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 흡연을 하면은 그거 외에 뭐 폐암이나 뭐 후두암이나 구강암이나 뭐 다른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뭐 특히 신경과에서 뇌경색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질병 발생 위험을 생각하면은 오직 이거 하나만 보고 흡연하시는 건 좋지 않고 금연을 권유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피하려다가 저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술, 담배도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술도 괜찮을 수도 있을까요? 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으로는 뭐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서 소량의 음주는 뭐 괜찮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파킨슨 병에서도 소량의 음주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받은 이후에도 술을 조금씩 드시는 거는 뭐 병하고는 크게 연관없고 술을 안 먹으면 또 우리 즐거움도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전에 약주라고 해서 밥 먹을 때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유 교수님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이걸 조금 더 뭐 역학 그 연구 결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한 그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를 보면은 파킨슨병 특히 이제 여성에게서 음주를 적당히 했을 때 파킨슨병 발병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이제 맥주와 같은 술을 먹었을 때 저희가 좀 술을 먹으면 이제 요산이라고 하는 게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마 이 요산이 사실은 조금 이제 뇌에서 항산작용을 하는 게 있어서 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요산이 좀 올라가니까 술을 마셨을 때 파킨슨병이 예방되는 게 아닌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술을 먹었을 때 여성이 좀 더 요산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차이 때문에 또 여성에게서 조금 더 파킨슨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걸 보면 또 이제 또 여성 또 음주자분들이 또 열광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또 음주라는 것도 많이 하면은 또 신나게 했을 때 또 통풍이나 간질환이나 또 다른 또 뇌혈관 질환을 일어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음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적당한 음주는 파킨슨 병 환자분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파킨슨 TV에서는요, 음식부터 조금 특별한 기호식품까지 파킨슨 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본 파킨슨 병의 모든 것. 오늘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물론입니다. 오늘 저 단언하는데요. 이 영상 100만 뷰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파킨슨 병 때문에 이런 거 먹어봐라, 저런 게 좋다더라 이러신다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링크 하나 보내줄게 하고 요거 한번 클릭해서 전송해 주세요. 전문가들이 전하는 어떤 음식이 좋은지, 기호식품은 어떤지 자세하게 담겨져 있으니까요. 카더라 통신 믿지 마세요. 자, 오늘 두 교수님들도 저의 무차별적인 질문 받아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첫 시간인데 어떠셨습니까? 저도 진료실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일이 답변 드릴 시간이 많이 저 없잖아요. 같은 진상 손님들은 없죠. 근데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맞아요. 네,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들. 처음 그 촬영하는 건데 워낙 또 편하게 진행하게 도와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그 다음에 진짜 우윤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그런 기회 갖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에는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논문도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단 이 회차를 준비했던 이유는 어떤 음식을 드시라 보다는 어떤 음식에 환자분들이 맹신을 하시고 하시는 거를 저희가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었고요. 어디까지나 저희의 키워드는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병을 극복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게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껍질 다 까서 알맹이만 쏙 넣어드리는 방송 어디 있습니까? 파킨슨 TV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같이 해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앞으로도 파킨슨 병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